LDT 리더십 연구소 대표 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바로 엊그제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끝났죠. 그거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가 신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축구 역사에서 어린 시절 꿈을 갖고 축구를 시작했던 그 선수들과 함께 그 무대에서 뛰고, 그 극적인 아마 월드컵은 제가 월드컵을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중계로 보기 시작한 거는 아주 86년 멕시코 월드컵인 것 같아요. 그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그 선수로 뛸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백헤딩을 날렸던 그 선수가 바로 독일에서 차범을 일으킨 차범근 선수였죠. 당시는 선수. 지금은 뭐 차범근 이사장, 차범근 뭐 감독님, 차범근 선생님, 차범근 리더.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리고 세계 축구사, 유럽 축구사,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한 획을 그었던 외국인 선수였죠. 그 차범근 선수의 특질들,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스포츠 리더십이라는 거, 뭐 이미 스포츠 리더십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스포츠 리더십을 개인의 어떤 성과를 창출해서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히딩크 리더십, 뭐 김인식 리더십, 왜 그런 경우들은 많이 나왔는데, 스포츠 리더십의 대표적인 LDT 리더로서 우리 차범근 감독의, 차범근 리더의 차범근 선수. 그런데 우리에겐 익숙한 게 차범근 선수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우상이었고, 또 하나 86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월드컵을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배우면서 결승전을 다 봤는데 아마 최고의 결승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좋아하는 두 선수가 있었죠. 그 좋아하는 두 선수, 프랑스의 음바페, 다음에 아르헨티나 메시, 이 두 선수는 공교롭게도 파리 생제르맹 이제 같은 클럽의 소속이거든요. 근데 24살에 그 음바페가 득점왕에 등극하고, 다음에 우승컵을 들어올린 메시, 결국 윈윈 상생의 효과가 나서 더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차범근 스포츠 리더십의 차범근 리더의, 차범근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왜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리더십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가, 그리고 스포츠 리더십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미치는가 하는 거는요, 스포츠 리더십은 감성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감성 리더십의 그 영역이 문화예술, 그 스포츠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재미, 감동, 유익, 프로구단들이 생겨난 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엔터테이너 리더십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스포츠 리더십의 스포츠 선수들의 그 일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다가 스포츠 리더십의 첫 LDT 리더로 차범근 감독을 선정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LDT 리더십에서 항상 바이오그래피를 언제 태어나고, 그거는 과거의 역사 속의 인물들은 이게 그 당시 그 연호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그냥 만의 나이로 해서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1953년생입니다. 70세에 이제 해당되죠. 경기도 이제 화성시 이제 송산 출생인데, 그게 옛날에는 태안군에 이제 속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태안 출신이다, 아니면 화성 출신이다 하는 거는 사람이 유명해지게 되면 전부 자기 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우리 거라고 이제 우기고 하는 거죠. 옛날에 홍길동이 그 강원도 태생이다, 아니면 저기 장성 태생이다 하면서 소송까지 가듯이 사람이 자기 브랜드를 확실하게 갖췄다는 거, 빌드업을 해가지고 이제 슈퍼 리더, LDT 리더까지 이제 등극한 것만은 이제 분명하죠. 축구를 일찍이 어린 때부터
뭐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처럼 한 게 아니고 축구를 중학교 때 시작했습니다. 화산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영도중학교는 그 필드 하키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 영도중학교에서 필드 하키 선수를 하다 그 전학을 간 게 이제 경신중으로 이제 전학을 가서 경신중학교 때 빠르고 그래서 그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는데 나중에 쾰른 대학에서 지도자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런두 티치의 배움의 과정 운동 선수고 이제 체육학과를 이제 고려대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뭐 경희대 연세대에서 차범근 선수를 스카우트 정쟁에 항상 언론의 그 이슈의 그 선상에 있었고 또 엄밀하게 따지면 그 언론의 그 문제된 언론의 최대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피해자 또 하나 뭐 구설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국가가 나라가 차범근에게 해준 것보다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차범근이 한 일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청소년 대표를 거치고 국가대표가 됐죠. 국가대표에도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고 7분 남았을 때 5분 만에 3골을 넣었던 옛날에 그 박스컵 있죠. 축구를 좋아했던 그 대통령들이 있거든요. 박씨 대통령, 전씨 대통령, 뭐 전씨 대통령은 육군상원학교 다닐 때 이제 골키퍼를 했었고 하니까 그때 그 뭐 하사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 이제 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다가 졸업하고 이제 군대 문제에서 또 군대를 2번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병영 훈련을 갔다 와서 병영 혜택을 준다 직접 약속해서 군대에서도 그 당시는 상무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군팀, 뭐 해군팀, 육군팀 이런 거 있을 때 공군에서 스카우트하면서 36개월인 것을 이제 병역 혜택을 받고면 30개월에 끝날 수 있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문제를 그 약속을 결국은 국가가 안 지킨 거죠. 그래서 비자 발급하기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라 해서 다시 군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6개월을 추가 이제 근무하는 독일의 상원의원이 서신을 보내고 그 독일의 교민들이 편지를 쓰고 차범근을 보내달라고 그때 한국에서는 뭐 국부 유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스포츠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많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데 왜 스포츠 리더십은 첫 번째 이제 공정과 상식에 가장 부합하는 게 스포츠 리더십입니다. 페어플레이. 그래서 그 심판들이 그걸 판결해야 될 심판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를 이번 월드컵 과정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감독을 퇴장시키는 것도 봤고. 그런데 마지막에 결승전 주심 저지는 그 신의 그 판결을 내린 심판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서 역시 결승전 주심답다는 아주 공정했다고 봅니다. 서로 오해가 있는데 양 팀에 불만의 요소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페널티킥이 3개나 나왔잖아요. 업사이드도 나오고 그런 판정 그 VR 채점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성과를 창출하고 난 다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많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못해도 그 재미와 감동을 통해서 마치 현장에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뭔가 하면 서포터스들 응원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는 이제 송년 강의가 되는 거죠. 48강으로 이제 송년 강의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거는 100강까지 이어지고 120강까지도 이어지고 180강까지도 각각의 리더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하는 거는 한번 리더들을 정리해서 그 중에서 또 뽑힌 리더들을 가지고 LDT 리더로 선정해서 1차적으로 나왔던 거에서 2차적으로 다시 그 업그레이드를 시킬 생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LDT 리더십 모형도는 소위 말하는 독립변수가 빌더거든요. 이제 빌더를 얘기하는 거 이번 축구를 통해서 한국 축구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빌드업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들어가는 거 이제 빌더의 기준. 또 요즘은 그 많은 회사에서 그 뭐 팀빌딩도 얘기하고 빌드업 과정하고 빌더 과정들에서 빌더십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금년에 뭐 월드컵에서도 나왔고 기업에서도 나오고 각각의 회사 마케팅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빌더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빌더들은 뭔가 하면 자기 개발 자기 확신은 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빌드업을 한다는 걸 그걸 시스템 체계적으로 뭐 공격력을 강화하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감독 벤투 감독이 강조했던 게 이제 빌드업 축구였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리더십은 LDT 리더십의 모형도하고 동일합니다. LDT는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차범근 감독이 배움을 통해서 자기는 선진 축구를 배우러 서독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에 와서 봉사하겠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경기를 뛰면서 동양인 아시아인으로 최초 기록들을 많이 뛰었죠. 실제로 100경기 뭐 98경기 서독에서만 98경기에서 98골을 했죠. 뭐 100경기 이상을 뛰면서 그 2골 아쉬운 뭐 골을 넣은 거는 많으면 A매치는 훨씬 별개지만은 그 안에서 그 기록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록을 또 하나 누가 그 기록을 경신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거를 경신하고 그런 기록들을 기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 이게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나온 창출한 성과를 누군가를 그거를 다시 도전하고 그거를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면서 가르침을 교훈을 남기는 이런 과정들을 배웠죠. 셀프 리더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국가대표는 될 수 없죠. 그게 자기 완전히 체계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비전이나 미션, 내가 꿈꾸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놓고 그 미션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삼고 가장 애국심이 많은 분야들이 스포츠 리더, 엔터테이너 리더들도 국위 성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 주는 걸 가지고 또 뭐라 하고 또 그거를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많이 인내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지 않나. 지금 16강이라는 그 성과를 창출하고 그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을 보면서도 이제 안타까운 점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고 이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빼딱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셀프 리더들이 모여서 팀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팀워크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포지티브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하는 셀프 리더십에 나와 있는 그런 파워를 갖추고 그런 역량을 갖추고 다음에 그 자신의 그 희망을 갖는 된다는 자신감을 갖는 이런 셀프 리더로서 다음에 LDT 리더에 가는 그 과정, 셀프 리더십과 LDT 리더십 사이에 있는 게 슈퍼 리더십이거든요. 슈퍼 리더십은 뭔가 지도력을 얘기하는 게 감독, 육성, 발굴, 멘토링, 코칭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셀프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뭔고 하게 되면은 롤모델이 되어주는, 롤모델이 될 만한 슈퍼 리더를 거치고 어디로 간다? 셀프 리더십으로 간다. 그래서 그 셀프 리더십에서 슈퍼 리더를 거치고 슈퍼 리더는 앞에 제가 설명할 때 셀프 리더를 복제 육성 훈련하는 게 슈퍼 리더라 했잖아요. 그 슈퍼 리더가 교훈을 남기고 가르침을 주고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 희망을 주는 바로 기본 스킬 파워를 갖추고 LDT 하는 걸 LDT 리더, 이제 전천후 리더라고 얘기한 겁니다. 스포츠 리더십을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스포츠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의 기반 위에 셀프 리더십은 뭐의 기반? 빌더십의 기반. 빌더가 되고 스스로 혼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 보게 되면 그런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에세이들을 봐보세요. 정말 그게 좋아서 축구만 좋아서 축구만 하고 싶다. 인터뷰보다는 난 축구를 잘하고 싶고 축구가 좋다. 그게 박지성 선수가 얘기했던 거고 이강인 선수도 뭐라 그래요. 어떤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단 나는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고민의 해결, 나의 돌파구는 축구뿐이었다 하는 게 거기에는 좋은 멘토가 있었잖아요. 멘토이면서 코치이면서 트레이너였던 손흥정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 어린 때부터 그걸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화려한 모습을 따라하고 화려한 것만 하겠다는 건 그 엘리트 스포츠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독일에 가서도 얼마나 고생했던 것들을 아마 그 월클 손흥민 그 에세이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 서술한 구사 방식이 이야기하듯 술술 잘 익히는 거거든요. 많은 감동을 주는데, 그 빌더십이나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LDT 리더십 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의 바탕을 둔 감성 리더십. 감성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소통을 통해서 누군가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으쌰으쌰 알아서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스포츠 리더십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스포츠 리더십, 셀프 리더들이 모여서 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선수적인 주장 아니에요. 그 주장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 걸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살신성이 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봤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리더십이, 이 스포츠 리더십이 이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가장 많은 그 돈 액수, 그런 걸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16강 들어서 우리가 받은 상금이 뭐 보도에 170억으로 나와 있으면 그 가치나 효과를 하게 되면 난 그 이상이라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 투게더 에너지, 팀에서 팀 리더십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그 멤버십의 파워, 그게 뭔가면 팀워크 아니에요. 팀워크의 파워를, 그 성과를 창출하는 게 이 팀 리더십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의 그 애환이나 고통과 인내와 그들이 빌더에서 셀프 리더에서 슈퍼 리더에서 결국은 전천후 리더로 변신해서 어떤 과정들,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한 기운을 주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리더십의 역량의 강화, 성장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빌더화가 돼야 된다는 거하고, 그 빌더에서 셀프 리더가 되고, 다음 슈퍼 리더가 되고 난 다음 슈퍼 리더가 되면서 누군가 발굴하고 롤 모델이 되고 훈련 육성하면서 트레이너가 되고 코치가 되고 멘토가 되고 감독이 돼서 거기에서 전략과 전술을 발휘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하는 축구 아니면 안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프리미어 리그를 들어가서 보고 한국 선수들이 그 나라에 가서 뭐 구성원이 돼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의 우승, 토트넘을 우승하고 메뉴, 프랑크푸르트를 우리가 응원을 했잖아요. 레버쿠젠을 응원했잖아요. 메뉴를 응원하잖아요. 토트넘을 응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 구성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기운과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문화 예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 그건 멤버십의 핵심이기도 하죠. 문화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거. 다음에 이제 전천후 리더가 됩니다.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땀. 세 가지 액체라. 땀 흘리는 거, 그 눈물 흘리는 거.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이 안 되게 뛸 수 있는 거. 피눈물 흘리는 거는 선수들의 투혼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 선수들의 그 고뇌하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게. 자, 우리 영원한 레전드 차범근 감독,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차범근 그 리더십, 스포츠 리더십의 LDT 리더 차범근 리더, 그 차범근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독일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어린 선수, 꿈나무들을 육성하겠다. 이게 LDT의 가장 표본이 되는 정신이거든요. 축구를 통해서 차범근 감독은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페어플레이, 공정을, 그리고 무엇이 공정한 건지 그거를 배우고 느끼게 해주는 거, 축구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게 하는 거, 축구를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축구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축구를 통해서 팀워크를 만들고 성과를 창출하고, 축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꿈에서 목표로, 목표에서 성과로 이런 과정들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하면서 차범근 축구 교실을 열었잖아요. 다음에 차범근 축구상을 주면서 후원을 선수들에게 희망과 꿈과 축구 용품을 주고 장학금을 주면서 전국에 있는 선수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5번째 축구상을 받았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예요. 다음에 뭐 황희찬 선수, 또 뭐 이동국 선수, 기성용 선수, 뭐 김영일 선수, 이번에 축구할 때 브라질 할 때 통쾌한 슛을 때렸죠. 그 한 골을 넣으면서 교체하고 들어가자마자 했던 백승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이번 국가대표는 안 됐지만 해설로서 그 발랄함과 미래를 보였던 이승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전부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게 난 바로 LDT 리더십이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972년부터 이제 78년까지 79년에 그때가 테스트를 받고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독일로 갔잖아요. 독일로 갔을 때 독일에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기화하라 이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해도 자기가 떠날 때 자기가 했던 약속, 그 떠날 때 그 인터뷰들은 여러분 혹시 유튜브 찾아봐도 있을 겁니다. 그 연고전 끝나고 난 다음 반드시 선진 축구를 배우고 돌아와서 국가에 이바지하고 봉사하겠다고 인터뷰하고 했던, 그때도 저는 나라가 국가가 한 선수에게 꿈과 희망을 끊어버리고 그런 과정 절차들을 굳굳하게 그 인내심으로 이겨낸 것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기 축구에 나왔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서가 화랑팀하고 충무팀이 있었거든요. 1진, 2진 팀이 있었는데 화랑팀이 대표고, 그 영국이 월드컵에는 그 4개 나라가, 올림픽에는 영국 하나로 나가지만 4개 그 나라가 이제 다 가듯이 축구 박스컵에서는 그 대통령배 축구에서는 화랑팀하고 충무팀이 같이 출전하고 경기했는데 비기는 것도 전략이다 하는 것도, 지는 것도 전략이다 하는 것도 제가 이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 유리한 팀을 만나기 위해서 어차피 우승이 최종 목표라면 과정에서는 이진을 쓸 수도 있고 다 전략상 그래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무승부를 목표로 뭐 여기 팀은 이기고 여기는 질 거로 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감독을 경질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었는데, 만약 지금의 뭐 해외 언론이었으면 5분 동안에 3골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 차범근 선수를 제일 위로 갔을 건데, 승자 독식 이런 쪽으로 이제 신문에 나왔던 거를 제가 캡처했는데, 당시 그 뭐 100m를 육상 선수보다 잘 뛰었다는 게 11초 2에 그 공을 그냥 뛰는 사람이 공 몰고 뛸 때도 못 쫓아왔고, 허벅지가 뭐 31인치라 그러니까 그 독일 최고의 수비수 마테우스가 차범근을 보게 되면은 허벅지뿐이 안 보인다 하고, 참고로 그 월클 득점왕 손흥민의 허벅지가 26인치 정도예요. 그것도 일반인에 비해서 24인치 여자 허리보다 더 두꺼운 허벅지를 갖고 있는데 31인치. 이게 31인치 허벅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나올 수 있는 그 바탕이 어디에 있으는가? 피나는 3가지, 땀과 눈물과 피나는 노력,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 좀 전에 했지만 30개월 끝나고 이제 독일로 간다고 그 가계약을 하고 그 한 달 비자 때문에 테스트 한 경기를 뛰고 나면 슈투트가르트인가? 한 경기를 뛰고 비자 받으라고 들어오고 난 다음 공항에서 바로 군대로 가가지고 30개월 자기는 복무 끝난 줄 알았는데 가서 36개월 풀 만기를 다시 채우면서 또 한 경기를 독일에서 뛰었다고 해서 그 우리나라 승리에 대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거에 그 욕심이 나와가지고 공군 선수로 못 뛰게끔, 프로를 뛰었던 사람은 아마추어 경기 못 뛴다 해서 6개월 동안에 내무반에 있으면서 뭐만 했다?
자기 훈련, 기본 체력 훈련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만을 하면서 그 독일의 선진 축구에서 어린 때부터 공과 친해지는 노력, 뭐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뭐 이강인 선수 마찬가지지만 공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갈 수 있게끔 꼬링을 넣는 게 우선하는 게 아니고 그 공과 운동장에서 늘 함께하는 이런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차범근 축구교실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냈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불만을 공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묵묵히 자기 목표, 그게 신념, 가치, 셀프 리더십이 그를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비전과 미션, 긍정 마인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에 대한 것들을 도전하면서 표출해내는 거, 그 파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신문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게 서독 하원 부의장이 서한을 보내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이런 거였고, 차범근 빨리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편집에 차범근이 있을 때 그 2만 2, 3만 명 되는 독일에, 그 당시 독일에 갔던 게 광부들, 우리 광부를 수출했던 그런 그 간호부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데 한국이라는 거, 코리아라는 거, 한국말을 유럽에 알린 사람이에요. 차범근 감독이. 그리고 한국 축구의 파이오니아로서 계약했던 것들도 지금 뭐 이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그런 고통과 안내 해준 거 없는 나라에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면서 그를 이끈 것은 바로 서번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장점, 셀프 리더 감성 리더들이 갖고 있는 강점, 특질 중 하나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본인이 이제 바라는 이런 거. 그래서 수준 높은 축구 배우고 싶다 해서 그 인터뷰했던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때 이게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장신 선수가, 김재한 선수, 뭐 감독이 있고, 뭐 황재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뭐 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표는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을 이겨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 북한이 이제 월드컵에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런 그 경쟁 인식으로 차범근이 빠지게 되면 축구는 어떡하냐 해서 국부 유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진출에 길을 열었죠. 차범근 선수가 그때 가서 제대로 안 하고 못하고 도태되었다면 지금의 이강인, 뭐 이승우,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뭐 기성용 선수, 지동원 선수, 이런 선수들, 뭐 황의조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왔겠냐 이겁니다. 그 길. 미국의 프로야구 스포츠대도 박철순이가, 그리고 박찬호가, 추신수가, 김병현, 이런 선수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선수들이 나왔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독 언론에서 차붐, 이 차붐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붐붐붐 차붐, 차가 다니는 그 폭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왜 차붐이 되었는가 하게 되면요, 이름과 성을 거꾸로 쓰잖아요. 그래서 범군 차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차범군을 쓰니까 그 성이 근이고 이름이 차범인 줄 안 게, 그거를 영어로 쓰게 되면 비유엠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붐을 이름으로 찌숑 하잖아요. 무슨 그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이름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강인도 깡인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오듯이 차붐에서 차붐이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뭐 유명한 BMW, 벤츠 유명하잖아요. 그런 그 폭발력, 그런 걸 가지고 차붐을 선택한 거는 로또 당첨과 같다고 그 언론에 그렇게 이제 소개됐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자기 관리를 이제 워낙 잘하고 선수들을 이끌고 많은 제자들, 수제자들을 두기도 했지만, 자기 아들 이제 차두리 선수를 국가대표로 만들고 좋은 지도자로 만들고, 좀 피파에 우리나라의 그 전략위원이에요. 전략위원.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발언권도 갖고 있고 이게 하는데 차두리 선수. 아버지 때문에 차두리도 아버지 그늘 아버지 역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듦을 겪었지만 그 축구 인생을 오롯이 바치고 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벽, 그게 바로 아버지이자 축구 선수이자 선구자인 차범근 감독이라고.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나 그 벽이 아버지였다는 게 행복하다는 말을 은퇴식에서 얘기했죠. 저도 그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 리더십이 투영되고 아버지의 마음, 자식의 마음, 이게 바로 스포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두리가 오산고등학교 감독으로 가서 2년 만에 첫 우승을 지켰고 선수들에게 새로운 선진 축구, 엘리트 축구가 아닌 진짜 자율 축구와 전략 전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또 입증시키기도 했던 게 이제 차두리 감독으로서도 이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차범근 감독이 얼마나 겸손한가 하게 되면, 우리 언론이라는 건 부추기잖아요. 싸움을 붙이고, 처음에는 차범근 대 박지성 누가 위대한가 우수한가, 다음에 이제 차범근과 손흥민, 박지성과 손흥민 그렇게 딱 하는데, 최근에 나온 선수들이 모든 환경이나 역량면에서 우수하고 뛰어나죠. 그런데 그 차범근의 이건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그 손흥민 선수와 자꾸 그 기자들이 질문 해석을 이슈화하려고 많이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손흥민과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손흥민 같은 월클과 내가 비교된다는 게 영광이고 행복이고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차범근 감독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특질들, 간절함, 여러분 겸손, 여기에는 팀 리더십,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그 서번트 리더십에 나와 있는 전철우 리더들의 특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육성, 슈퍼 리더십부터 스포츠 리더십에서는 선수로서 끝나가지고 감독으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는 감독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난 빨리 행정가로 가든지 여러 가지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이가 오버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육승, 차범근 축구상 이제 수상 선수들 수없이 많은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뭐 박지성 선수, 뭐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에서 뛰었던 또 백승호 선수도 유럽 갔다가 전북팀으로 돌아와서 지금 잘하고, 국가대표에서 이번 나가면서 첫 월드컵에 나와서 그 짧은 기간에 그 한 골을 그 기록했던, 다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황희찬 선수, 이동국 선수도 이제 런두티치 대열에 들어서 이동국 FC를 인천에 만들어 가지고 출발하고 있고, 또 기성용 선수는 아직도 지금 현역으로 이제 뛰고 있잖아요. 기성용 선수, 다음에 이제 최태욱 선수. 그런데 이 다른 선수들은 축구상에 최우수상도 있지만 다 우수상 뭐 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이제 나중에는 그 상으로 이제 바뀌는 레벨이 없는 걸로 했대. 이 최태욱 선수가 차범근 이래 가장 빠른 선수라 했던 게, 이번에 벤투 감독에서 한국팀 코치를 맡은 게 최태욱 선수입니다. 최태욱 선수가 워낙 잘해서 이천수 선수가 그때 상을 못 받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승우 선수 감독으로 갔지만 이번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주 그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이런 선수들이, 그 육성의 길이라는 건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줘가지고 멘토링 코칭하는 것도 다 육성이거든요. 이런 선수들, 그 이들에게는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하늘과 같은, 이제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겸손해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그리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34년간, 뭐 지금도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차범근 축구 교실에 대한 게 엉뚱한 축구와 상관없는 데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마케팅 목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 겪고 있는데, 그 엘리트 축구에서
그 회비가 원래비가 6만 원인가 그래 8만 원인가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좋은 그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후진 양성 이것도 여러분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모델이라는 것은 마케팅 자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독일에서 탔던 차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게 차범근 리더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시리즈 그 고개에서 이제 광고 모델이 됐던 거 요것들도 한번 이런 거 추억의 광고들을 그 되살려서 이제 나왔던 거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게 끔찍하리만큼 그 가족 사랑하는 것들이 아주 크죠. 또 차범근이 그 셀프 리더십에서 이거는 이제 뒷담화라고 여러분 들으시고 연예 기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연예 기자들이 그 당시 우리는 대표적인 연예 기자들이 뭐 이상벽 기자 이런 사람들이 그 기사를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때는 그 연예 잡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그 말이 없고 수줍고 이래야지만 자기 목표와 꿈을 위해 가지고 그 미팅에서 만났던 게 미팅도 대타로 나가가지고 카니발을 그때는 이제 카니발이 이제 많이 있을 때가 그 카니발 할 때는 파트너 동반을 하고 대학 축제를 이제 가는데 그때 펑크가 나가지고 대타로 그냥 대신 가지고 나왔던 게 지금의 둘이 엄마, 셋째 엄마, 하나 엄마이면서 차범근 감독의 사모이신 오은미 여사인데 오은미 여사가 대타로 나와서 만나서 그 결혼에 꼴이나게 돼 있는데 그 법적 효력이 없는 둘만의 약속으로 사진관에 가가지고 약혼 사진을 찍었어요. 둘만 우리 징표로 해가지고 자기네까지 약혼 사진을 찍었던 게 외부로 알려가지고 그게 그 잡지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다 잘 됐으니까 나 때문에 결혼하게 됐다 이런 그 예담이 나오고 있는데 걔가 뭐 그게 그 사진들을 둘이가 찍었던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 이거 또 뒷담화입니다만은 차범근 선수가 이제 워낙 잘 뛰고 하니까 가족계획협회에서 국가에서 모델로 썼죠. 딸 이름을 하나 해서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할 때 그때 광고 모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도 낳고 셋째도 낳았잖아요. 하나만 낳고 둘이 셋째 나온 거는 현명했다는 거죠. 많이 좋은 DNA를 가지고 많이 만들어 한 5-6을 더 낳았으면 더 좋지 않은 게 왜 각각의 역할들을 지금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 뭐 마케팅도 하고 있고 브랜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자기 역할들을 잘하고 있고 뭐 한채아 둘째 며느리죠. 그 여자들 축구하는 거에 보니까 축구를 잘하는데 그 손녀 이름이 봄인데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 예나 이런 겸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인성 자체가 반듯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뒷담화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 보도를 통해서 봤던 거하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이나 셋이나 이제 거의 뭐 얼굴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손녀들 이런데 하루 이제 그 손녀하고 있으려고 있으면서 정말 아이를 만나갈 때는 옷을 다 갈아입고 자기 소독을 다 하고 아이를 이제 하루 이제 보게 해주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같이 살다가 이제 분가했는데 그거 제가 방송에서인가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우유 먹이고 뭐 비율한 것들을 그게 셀프 리더듯이 기록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거겠나. 아이에게 몇 시에서 뭘 먹고 트럼하고 뭐 했던 것을 연락 보고 상담해 그런 체계들을 며느리한테 와서 그 며느리한테 이런 걸 먹였고 이거 하고 이때 이래 했다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또 하나 애가 집에 오면은 안 돌아가게 해서 그 이름이 봄이거든요. 그래서 봄이 할아버지 집 자고 갈 거지? 하면은 무반응하게 되면 자고 갈 거지? 우리 봄이 자고 갈 거지? 예 소리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해서 네 하고 얘기 나오게 되면 봄이가 자고 간다잖아. 오늘은 애를 놔놓고 가라 하면서 또 그때 그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면서 그런 가족 사랑, 그 가족 사랑이나 식사하는 거나 그 유럽에서 해왔던 자기 관리하는 거라든가 운동할 때 다이어트도 며느리와 함께 같이 뛰고 움직여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의 바탕, 그 에너지 원천이
바로 그 셀프 리더십, 감성 리더십 강조는 가족 사랑이지 않나 하는 거. 그리고 축구의 레전드로서 소통과 인맥 관리 이런 것들에 보게 되면 그 뭐 라이너 칼몬트라든가 저런 사람들은 지금 그 레버쿠젠의 히어거든요. 그 아마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그 레버쿠젠 그 뭐 구단주 이런 사람들이 차범근을 표현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루메니게 같은 사람들 거기에는 그 스포츠 경영을 해가지고 선수 출신들이 구단을 인수하고 시호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도 선수 출신들이 시호했던 게 삼성 라이온즈 아닙니까? 선수 감독했던 김웅영 감독 이런 것들이 그 좀 앞서가는 기업들이 이제 해내는 그런 건데 아니면요 그 레버쿠젠에 이제 기술이사했던 이런 사람들이 레버쿠젠도 우승을 했고 프랑크푸르트도 우승을 시킨 그 주역이 바로 누구였다? 그 메시가 그 들어올렸던 그거를 분데스리가 우승의 주역이 차범근 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차범 그들이 인터뷰에서 지금도 그들을 환호하고 그 환호했던 게 그 분데스리가 경기인가 거기 경기할 때 나중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결승전 경기를 보러 선수들 이제 훈련을 보러 많이 이제 가서 방문하고 할 때 아무도 몰래 모자를 쓰고 보고 있는데 그 중계석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차범근 감독이 차붐 그 분데스리가 레전드 장면을 경기 중에 장면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수만 명이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일어나면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사실이에요. 뛰던 선수들이 경기 중에 뭔가 싶어가지고 멈춰서 볼 정도의 일을 만드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민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하면은 추앙하다가 못하게 되면 그 언론으로 죽여버리는 그 98 월드컵 때 그 골을 넣은 첫 골을 넣은 하석주 감독이 백태클 해가지고 퇴정되니까 수십 년을 혼자서 숨어 살게 만드는 그 어려움, 죄책감에 살게 만드는 그거는 우리가 스포츠 리더십을 학습한 사람들만큼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2019년에 독일 정부로부터 이제 공로장, 십자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 레전드라운 예우를 지금도 죽어서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문화가 조금 아쉽다는 게 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그 선수들에게 보내는 열광을 한국과 브라질이 끝났을 때 저는 참 감동이었던 게 지금 뭐 세계에서 축구 황제 하게 되면 펠레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펠레가 지금 거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펠레의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우리는 우승을 펠레형 일어날 수 있도록 바치고 싶다고 인터뷰하는 거. 결승전 때 이미 지금은 고인이 된 아르헨티나 응원장에 마라도나의 영광재현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왜 우리 응원석에 차범근 플래카드는 없을까 하는 나만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은, 리더가 물려줄 것은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것. 차범근이 남긴 그 명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꾸 비교하고 누가 잘 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그런 질문에 했던, 잘 되면 좋은 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남이 행복하고 남이 잘 되고 남이 기뻐한다고 나의 행복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게 셀프 리더십이 갖고 있는 행복론입니다. 리더라면 슈퍼 리더로서, 팀 리더로서
그리고 전천후 리더로서 리더가 본받을 만한 것은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이죠. 이 차범근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70이 돼서 좋은 감독, 좋은 선수들이 아들 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행정가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한국 축구 발전에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거에 더 이롭지 않겠나 하고 스포츠 리더십의 선구주자로서 그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성과를 갖고 있고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차범근 리더십의 핵심을 5가지를 승부에 대한 목표와 전략, 다음에 선수로서의 그 스킬, 그 스킬과 자신의 운동장에서의 역할, 감독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이제 행정가로서의 역할로 우리 축구가 휘둘리지 않고 축구만 잘할 수 있고 정말 공정하게 스포츠 리더십이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명확한 그걸 입증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직화 역량, 그 팀워크의 역량과 선수의 적재적소 이런 것들을 쓰는 거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의 조정 능력 그리고 지금의 CEO라든가 우리나라 축구 감독 가장 그 4강 신화를 이루었던데 그 네트워크 조정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차범근 감독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에 지금 외부에서 가장 쓴소리라고 걱정하고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히딩크 감독인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사람이 차범근 감독이고 이제 차범근 감독은 자원 확보와 정치적 지원을 후배들에게 선수들에게 그리고 우리 협회에 한국 축구의 발전을 그리고 세계의 꿈꾸는 그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해왔지만 앞으로 당당하게 선수들이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차범근 감독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라도 제가 바람이고 그가 보여줬던 그 인내심 이제 더 이상 인내하지 말고 그 역량을 깨놓고 발휘했으면 한국 축구가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는 많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가지 않겠나. 한번 그 차범근에 걸어왔던 길들 차범근 선수도 독일에서 그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당해가지고 그 선수 때문에 이 척추 부상 그 피오줌이 날 정도 접해서 선수 생명이 끝났다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복귀한다 해도 1년이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독일의 축구 팬들이 차범근 선수를 그렇게 이건 살인행위다 해가지고 그 선수를 죽이겠다고 집에다가 편지 쓰고 나간 애들 집 앞에 나와가지고 관을 짜가지고 나오는 거 언론이 나오니까 구단에서도 프랑크푸르트 구단에서도 차범근의 병실을 찾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연론이 들 거라서 구단이 너무 무책임하다 해가지고 고소장에 동의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그때 차범근 감독이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경기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상황이다. 그도 그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걸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는 그를 용서하겠다. 이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그 병실 사진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병원 전체 복도하고 주변에 꽃다발과
격려 메시지 이런 걸로 끝이었고, 그 선수가 병원에 찾아와 가지고 당신을 용서한다고 화해까지 했거든요. 결국 프랑크푸르트가 재정이 힘들어 가지고 지켜주지 못해 떠날 때 뭐 AC 밀란 이런 데서 차범근 선수에게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차범근이가 최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79년 80년도에 79년에서 89년도 딱 계약할 때, 두 번째 계약할 때 80년도 연봉이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2천 하면 사람들 지금 뭐 수백억 하는데 A계 하는데 80년대 1억 2천을 받았는데 왜 최고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1억 2천을 받았으면 80년대 우리나라 지금 강남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한 채에 12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레버쿠젠에 가서 이제 우승을 만들고, 그때 한국 월드컵 축구할 때 부상이라서 뛰기 힘들다고 이거 요양해야 된다 하고, 똑같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상황이 있어도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 월드컵 출전 이거 첫 출전 무조건 이거 가서 뛰어야 된다고, 그때 레버쿠젠 그 소위 말하는 구단에서 차범근에게 전문 의사 2명을 구단에서 보내주고 그걸 보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개인 비서를 하고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 정도 국빈 대우를 받았던 게 차범근 선수였어요. 축구 해설을 하면서, 아들과 같이 해설을 하면서 축구인으로 살면서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에 있기까지 그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그 리더들이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플러스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해나가겠습니다.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LDT 리더십은 아무 경력이 없더라도, 모르고 있더라도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은 행동으로 옮기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